네, 반갑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고생하면 생각나는 게 고추. 고추는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시험 출제확률 아주 높습니다. 2차 과목에서는 100% 나오고요. 저희 시험에서도 출제확률 꽤 높습니다. 손해평가 요령에서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한 문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하고는 222쪽 우리는 하겠습니다. 우리 기차는 현재 220페이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 가게 되면 우리 기차, 우리 역은 이 편 아주 약간 생소하기도 하면서 재밌습니다. 오랫동안 기차를 탈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강의를 가게 되면 기차 타고 가는데 KTX 타면 우리 역은 용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우리 역은 천안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정겹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합격 테마 10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마 10번입니다. 자, 우리 10번은 보험료의 산정은 이미 지난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 사업자라겠죠? 재해보험의 요율을 객관적으로 보험료율,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황당무계하게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한 재해가 자주 오는지 오지 않는지 따져서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보험 목적물별로 또는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자. 보상 방식 여러 가지 쓰다 있죠. 나무손해 방식인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인지, 그다음에 또 생산비 보장 방식인지, 재파종 보험 방식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보장 방식에 따라서 받아라 이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행정단위. 행정구역 단위 보시면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 자치군대요. 시, 군, 자치군대, 자치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구 단위로 하는데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없죠. 읍면동은 없습니다. 37번 보시면 농업재해보험령상 재해보험 산출효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회 기출문제입니다. 1회 기출문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산정하고 보험 목적물 또는 보장 방식으로 단정한다 했습니다. 고추 있잖아요. 고추는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마늘은 재파종 보장 방식이 다르잖아요. 보장 방식으로 산정하고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되겠죠. 재해와 관련돼서 태풍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지, 실제로 한파가 오는지, 동사무가 발생하는지 이걸 따져봐라 이거죠. 그 다음 4번에 시군구 자치구 또는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까지 산정한다 했으니까 1회 시험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좀 황당합니까? 황당하십니까? 1회 문제는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그래도 합격률은 35%입니다. 전체 응시자에 중간에 모든 자격증은 시험장에 가시면 신청 인원에서 30%는 안 오시죠? 30%. 아무튼 4번 읍면동은 아니었고 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를 보시고 바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니까 합격했겠구나 자신감이 느시죠? 자신감이 합격하십니다. 제 강의 듣고 불합격한다면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38번 농업재해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 아닌 것입니다. 산림정학이 임원,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를 다니는데요. 농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대표이사께서 보험 모집하러 다니지는 않겠죠.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공제 모집, 공제죠. 3번에 틀려있고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있습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이 되는데 손해중개사라고는 없습니다. 손해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있죠. 4번 틀렸고요. 보험 모집 보겠습니다. 보험 모집. 자, 보험 모집자입니다. 보험 모집. 재해보험과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협중앙회, 산림중앙회 및 그 회원의 조합에 임직원에 해당되시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보험을 빵빵빵 해야 되니까 축하하시니까.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 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또 모집할 수 있고요. 산림조합법의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 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분도 보험 모집 대상이 되겠습니다. 준용 규정. 재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보험 안내 자료 및 금지 행위에 관한 보험업법을 준용한다. 이 재보험도 보험이니까요. 보험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보험 사업자가 소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농업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요. 잠깐 제가 30초 동안 사라져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엑소가 가지고 있는 카이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의 순간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이동입니다. 순식간 이동했습니다. 짠! 하고 다시 또 가야 되겠네요. 자, 짠! 하고 나타났죠? 자,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현재 농협재해보험 쪽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여기 있죠? 정부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재해보장, 재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배, 사과, 그 다음에 감, 딸기, 그 다음에 복숭아, 포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부가 50% 지원하고 지방자치한테서 20%, 30%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험료에 대해서.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보험 모집과 관련돼서 가입 절차 이런 내용 쭉 있고요. 재보험에 알아볼까요? 여기 있죠? 보험 혜택이 크다. 그래서 농가의 보험 전국 평균 부담이 한 20%가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율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 조언입니다. 현재 16년 50개 품목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50개. 지금 이게 언제 있냐면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에 2월 22일부터 3월 22일 사이 25일까지요.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니까 사과, 배, 단감, 떨구감, 감귤은 가입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보시니까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상해, 집중호는 특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2차 시험 문제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되어 있죠?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농협을 정부가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니까? 방금 했던 보험 혜택이 크다. 그렇죠? 한 배를, 보험료로 한 배를 정부가 50% 중심 잡아준 농가가 앞에서 끌고 지자체가 뒤에서 밀어준 이런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50개인데요. 지금보다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사과, 배, 단감, 떨궁감, 감귤, 원예시설, 시설 작물 20종이고요. 벼, 밤, 대추, 고추, 고구마, 옥수수, 콩, 감자, 마늘,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 시범사업 등의 이유로 주산지 일부 시군에서 가입한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죠. 전국 단위가 아니고 첨다래, 표고버섯, 차는 보송과 하동. 복분자, 오디, 인삼, 이탈리버섯, 감자, 봄재배 감자. 16년 시범사업 도움 예정인 품목,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 미나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미자도 해당이 되겠고요. 양배추, 밀도 시범사업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제 전국 단위가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도시 쪽에서 이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은 피부에 많이 닿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필요하는지. 그러나 이런 주산지 가시면 농협에서 매일 홍보하시고 이장님께서도 홍보해 주시고요. 뒤에 보니까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 2월, 3월 상하배 단감 떠분간 감귤 원예 시설되어 있고, 원예 시설 2월부터 11월까지고, 4월은 5월은 벼, 방, 대추, 고추고요. 5월달은 고구마 옥수수고, 6월은 콩, 7월은 감자, 10월은 마늘, 11월은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 배, 저가전용 보장 방식. 방금 했던 이 도표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2차 시험에서 15점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지 일부 C군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었고요. 품목. 이것이 또 여러분하고 시험 문제에서 또 만나 뵙죠? 만나 뵀었고요. 이런 자료. 2차는 사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든지 자료 중심에서 이러시면 좀 더 쉽죠? 따라오시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 223쪽 하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 하고 있고요. 보험 모집에 손해평가 보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의 담당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 법 11조는 시험 문제에서 매년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나오냐면 시험 문제 구성하기가 딱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다 하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교수님께서 중요한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문제 구성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테마 11번 보시면 12번입니다. 손해평가 11조에서 손해평가의 담당입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 테마 12번입니다. 테마 12번은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자는 누구에게요? 재보험 사업자에게는 손해평가를 전문가를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여러분들이시겠죠?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셔야 되는데 위촉하는데 또는 손해평가사가 있죠? 손해평가사 아직은 손해평가사가 시험에서 올해부터 배출이 되고 있죠. 손해평가사가 있고 또 그동안에 손해사정 업무를 했던 손해사정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평가 업무를 할 수가 있죠. 평가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손해평가 요령 보시면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이죠. 요령 피우지 마세요. 요령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에서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해야 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3번 금융위원회와 협의합니다. 자, 농림장관 또는 해양장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해주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평가와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은 금융위원회 소관입니다. 실무교육입니다. 주의합니다. 실무교육은 재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실무교육과 관련돼서는 재보험 사업자의 담당입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 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자, 이 보험 상품은 농협재해보험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농업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손해보험이 농협손해보험 쪽에서 가장 잘 할 겁니다. 손해평가의 이 교육은 당연히 농협에서 실시해야 되겠죠. NH농협 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A씨가 보니까 나무손해보장보험, 과실손해보장보험, 과수니까 과실손해보장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의 종류 보시면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입니다. 손해평가인 자격 요건이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시험 문제 하나씩 꼭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은 이런 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을 못 버립니다.
출제. 너무나 명백하니까 시험 문제가. 그리고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딱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출제하기에 딱 좋은 파트입니다. 출제하기에. 먼저 보시면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재해보험 대상 예를 들어서 이 농작물을 이 사과, 배, 단감, 떫은과 감귤에 대한 이 재해 대상 농작물을 5년간입니다. 5년간 손해평가에 미쳐갈 수 있는 분은 5년간 농업에 종사하신 분, 5년에 종사하신 분은 우리가 손해보험으로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평가에 미쳐갈 수가 있고요. 공무원 가능하겠죠. 공무원은 농업인은 5년이고요. 공무원은 3년입니다. 공무원 3년. 교원입니다. 교원인데 교원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있었으면 고등학교는 5년. 만약에 대학 쪽에 계셨다면 3년. 학별 차별하는 거죠. 학력 차별하고 있습니다. 학력 차별. 네,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에 관련된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3년. 고등학교 교원으로서 농작물 재배 관련 교육 강력을 한 사람은 5년. 농작물 재배 관련. 그래서 뭐 자연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온해고 그런 쪽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정황의 회원의 임직원은 농농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 공제 관련 업무를 하신 분은 3년. 공제 가면 3년. 공제 3년. 그 다음에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했다면 업무 담당자 2년. 2년.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서 농작물, 고등교육법이니까 5년. 고등교육법 5년. 그 다음에 5번 항목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유출이 가능하네요.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보험학과 관련 데가 있죠? 보험 관련 학과. 그 다음에 6번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이네요. 보험 관련 과목은 45학점이고요. 보험 관련 학점은 45학점, 그 다음에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같고요. 농산물 품질 관리사가 있고요. 다음 8번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사네요. 기사. 산업기사하고 다릅니다. 산업기사는 틀립니다. 산업기사 위에가 기사가 있죠? 기사는 4년제고요. 산업기사는 아마 2년제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임산물 재해보험도 같습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산물 내외 5년, 임산물 쪽에서 3년 공무원, 임산물과 관련된 고등학교 5년, 대학교는 3년, 공제 3년, 업무를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할 때 2년, 또 산업기사는 기사 이런 내용.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5년 경력, 또 공무원 하니까 3년, 교원 5년. 제가 교수센터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연세 드신 분, 지긋하신 분이 80 가까이 되신 분도 그 수업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긋하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강의하신 분을 선생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 선상님이요. 그러시던데요. 선상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선상님. 요즘은 젊은 친구들 뭐라 합니까? 쌤이라고 그러죠. 쌤이라고 하는데 쌤과 선상의 그런 갭이 저에게는 아주 기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쪽에 가면 쌤이라고 그러고요. 저를 아직도. 또 한쪽에 갔더니 선상님 이거 이렇게 선상님과 쌤 사이에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친근하죠? 쌤. 젊은 친구들이 쌤 하면 학생들이 정겹게 다가가잖아요. 존경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쌤. 그다음에 선상님. 선상님은 존경의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느낌들이 좀 다가오더라 이겁니다. 교센터에서 강의하면서 느꼈던 그런 소리였고요.
자, 또 똑같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이니까 임산물과 관련된 5년, 임산물과 관련된 공무원 3년, 임산물과 관련된 고등학교 선생님은 5년, 대학교 쪽에서는 3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공직은 3년, 업무례가는 2년, 손해 평가 업무입니다. 평가 업무. 맞죠? 이제 외우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226쪽. 226쪽에 기사, 임산물과 관련된 기사며 또 가축도 해볼까요? 가축.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예를 들어 소나 돼지를 5년 이상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은 손해평가에 이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3년, 교원은 고등학교 선생님은 5년, 고3 고등학교 선생님은 5년, 조교수는 3년, 보험업법에서는 3년,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했다면 2년, 고등교육법은 5년, 고등교육법 관련 학과, 학점인정, 수의사법에서 수의사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국가기술 자격자는 축산업에 대한 자격증, 축산기사입니다. 기상을 자격단 소주. 양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양식물. 한번 내용들이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죠? 농업은 5년, 선생님은 5년, 대학교는 3년, 그 다음에 공무원도 3년. 공무원은 아무래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를 직접 하셨다면 아주 가장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신 분이니까 2년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입니다. 자, 이런 문제 40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농업재해보험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품질관리사, 당연히 농품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분도 손해평가인 위촉이 가능하고요. 2번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 농업인이니까 5년이죠. 경작은 5년인데 3년이라 했으니까 틀려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일회손해평가사 기출문제였습니다. 국가 기사죠, 기사. 이 문제 틀리게 한다면 기사를 틀리게 하겠죠? 기사를 산업기사로 하겠습니다. 기능사, 대표를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에서 틀린 표현입니다. 기능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 손해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옳지 않겠습니다. 농림장관이 고용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겠고요. 농림장관이 농장이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민이 금융위원회 해결하겠죠? 금융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입니다. 농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우리 시험은 손해평가사 시험은 농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4번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장이 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실무교육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한다고 했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입니다. 합격 테마 13번. 손해평가사와 관련돼서는 시험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 손해평가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보시면 농장입니다. 농장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농장이 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했습니다. 의무잖아요. 농장이 하고 있고요. 손해평가사 업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손해니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가장 큰 업무입니다. 피해 사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면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보험가액을 평가해 보시고 손해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사 시험입니다. 손해평가사 요건을 보시면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장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농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험 일부 면제자들도 있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면제가 1차 시험 면제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1차 시험을 면제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시험에서만 보이시죠? 공부를 갑자기 하시니까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손해평가에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제고요. 보험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도 1차 시험 면제자입니다. 손해사정사분들도 이 시험을 치우셔야 돼요.
손해사정사. 근데 그분들이 치를 일은 없겠죠? 시험 응시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입니다.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정사하신 분도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면제자. 시험 문제, 면제자들 문제는 출제자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지역적이고 편협적이잖아요. 저희가 면제자들까지 외우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외워야 된다면 군대 면제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제가 외우겠습니다. 네.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군대 면제자의 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외우겠습니다. 그럴 일 없잖아요. 군대 공개하나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외워야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취소하겠습니다. 취소와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는 청문사항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겠죠? 취소하겠습니다. 진짜 공개되어 있으면 제가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장관님의 자제분의 이름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자제분의 군대 면제자 이름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자, 보험소,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재 1차 시험 면제자입니다.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험에 합격하신, 우리가 합격하신다면 1차 시험에서 한번 면제해 줍니다. 2차 시험 바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나 무효청구 농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지체 없이는 좋습니다. 이 손해평가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가가 지체 없이 이루어야지 손해가 발생했는데 한 달 뒤에서 이루어진다. 평가가 1년 뒤에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겠죠. 지체 없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무효처분 시켜야죠. 그래서 부정행위 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신 건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라든가 하면서 부정행위로 되고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합니다. 자, 응시 제한 2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하시고 나면 2년 동안 응시 제한에 해당됩니다. 응시 제한.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출력표에 응시표에 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부정한 행위라는 2년. 시험 안 나오겠죠? 이미 있는데.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시험 먼저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한 문제 청구는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입니다. 1년마다 실시하는데요. 2년마다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장은 시험을 실시하면 90일 전까지 전국을 직업으로 하는 그 시험에 공부하고요. 시험 일시 장소, 시험 장소, 시험 과목.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미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가 나있고요. 응시 수수료 6월 25일 시험이 있으니까 그다음 3월 25일 날 발표를 했었죠. 1차 시험과 관련된 시험을 공고했습니다. 시험 일시 장소, 시험 방법이 시험 과목, 시험 응시 제출 응시 수수료,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선발 예정 인원. 이것은 뭐 발표 안 할 것 같은데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C번에 농장, 손해평가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농장 또는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장에 제출하고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로 납부하시고요. 농장은 다음 원안 해당 경우에는 받은 수를 다음의 부분에 따라 반환한다 됐습니다. 20일 전까지 수수료 전부 납부 다시 반환해주고요. 시험 관리 기간이 잘못해서 시험 못 보게 된 경우도 수수료 전부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만 나오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보험은 아닌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손해평가사 1차, 2차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사람과 1차 시험 면제에 대해 사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기부로 할 수 있다. 2차 시험 서술형을 원칙으로 하고요. 단답형. 그래서 2차 시험에는 서술형 1과목에서 서술형 5문제, 단답형 5문제. 근데 단답형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워낙 많이 이렇게 단답형이 났어요. 손해평가사 장면 과목 보시면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는 상법의 보험편, 2과목, 1차, 2과목은 농업재보험법, 저희들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과목은 재계약. 2차 시험에서는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재보험 이론과 실무. 그 다음에 2과목은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재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1번에 보시면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가락이 없어야 되겠고요. 내용은 쭉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요. 자, 42번.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기출문제죠. 피해 발생의 통지는 보험계약자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물은 3년이죠. 조교수는 3년. 그 다음에 교원은 또 5년이었죠. 그 다음에 44번.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의 자기 요구는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같은 문제들이니까요. 3번에 보시면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따른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라겠죠.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4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임업인은 5년, 3년, 5년 이렇게 되는데 틀려있고요. 46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임직원 공제업무는 3년, 공제업무 3년. 그 다음 평가 업무는 2년이고요. 그 다음 47번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손해평가사, 평가에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보험가액하고 평가액을 평가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14번부터는, 테마 14번부터는 잠깐의 여유 시간을 가진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